일제 국본 침탈 전후라는 거를 사실은 1910년 한일 그 병합 또는 그 이후에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후를 약간 좀 독립유공자법에서는 좀 탄력적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가보훈처나 정부에서 좀 엄격하게 보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 구체적으로 소송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 지금 아까 남 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국권 침탈 전후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행정입법으로 넘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법률 규정하고 행정입법에서의 그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근데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가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을미의경이라고 해서 그 앞선 94년도의 동학 2차 혁명 참여자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요 기준에 포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함 안 하고 있는 기준하고 요 법률 두 개가 합쳐져서 포함되어야 할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지. 그거를 소송 개선하고 예. 기본적으로 또 헌법 소원이나 이런 데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먼저 거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먼저 이제 뭐 심사에서 배제하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를 갖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과 같이 그 내부, 심사는 내부가 있는데 거기 심사에 전문가 꼭 공무원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 학자들도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공권력이다. 그렇지만 사실상은 공권력이죠. 근데 이 심사하니까 이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1800 국권 침탈 전후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을 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내부로 1895 이렇게 딱 특정해 놓으면 사실상 심사에 참여한 부분들의 어떤 재량이라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 거부 처분, 행정소송으로 가서 또 거치고, 제 생각에는 그 없이 바로 헌법 소원을 해도 헌법재판소가 일단 절차적으로는 공권력에 해당하고 그 침해, 그 평등권 침해하는 유족이라든지 달리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는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정말 헌법에서 말하는 헌법적 정당성이 없는 차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보훈은 진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울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 거냐? 그런 입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느냐, 서울 방안이 있느냐, 뭐 과장님의 하실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 부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나와서 공식적인 발언을 때는 정해진 이 보고 원를 다 보고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전할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본래라고 저희가 입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윤가 박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이 자리가 특별히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질문도 다시 하셨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독립운자 포상은 상법에 근거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이 상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룩볼이 좀 많습니다.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우리 독립운자 포상을 할 때는 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고도의 학술적인 내용들이 접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심제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1심 같은 경우는 1, 2, 3법과를 나눠서 그 분야의 전문가에 다 모여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입니다. 11명의 위원들이 1분과에 1심에 1분과, 2분과, 3분과에 각각 11명씩, 또 2심에도 11명이 심사하는데 대부분은 학자들입니다. 역사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고도의 학술적인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냐면
우리가 독립운동 아닙니다라고 거부 처분을 내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류입니다. 자료가 부족한다든가 아니면 독립운동 성격을 좀 보기 좀 어렵다든가 아니면 집행적인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거부가 아니고 보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보상은 저희 국가보훈부가 독립공자에서 전적으로 저희 공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국가보훈부가 결정을 내면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공직심사위에 올리고 그래서 1심, 2심을 거쳐서 그게 다시 행안부로 보내면 행안부에서 하반에 거치고 국무회의에 거쳐서 최종 대통령께서 재가를 해서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독립유공자 운동, 독립유공자의 그 범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지만 독립유공자 범위 속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를 해서 많이 포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만 대부분은 그걸 통치기를 보고 그걸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제가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한다면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둘째는 우선 저희가 국가보훈부가 상당히 벽처럼 느껴져 있어서 오늘 완전히 그냥 어디 뭐 동부세계 어디 마치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이 서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중립적 사실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정심사라는 것은 고대 전문성이고 학술적인 내용이 기반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이 학계나 교육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정 의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신중 의견이 많습니다. 신중 의견이 이게 뭐냐면 2차 봉기가 조선 말기 경부 점거에 대해서 이런 민족운동이나 한일운동의 성격이 있어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독립운동 성격은 좀 약간 약하지 않냐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고요. 둘째는 일제권 침탈로부터 그 국군 침탈이 뭐냐라고 학계 전문가들 저희 많은 의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1910년도 일제 강제 병합 그 시점이다. 근데 더 앞으로 당긴다면 1905년 을사늑약이 아닌가. 근데 전후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의미를 가진 것이 국군 침탈 자체는 의미를 말하는 강제 병합 또는 넓게 해석해도 을사늑약 정도로 보고 전후라는 표현 때문에 의미 의미까지 전개 의미까지 간다는 점들을 그 전반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유가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의 심사 기준이라는 것도 아주 그냥 정치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고대 학술적이고 고대 전문성을 가지는 어떤 분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하게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등급 정도의 어떤 범위 정도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좀 현재 어떤 공직심사에서 입장이 그렇지만 77년도에 제 국가보훈부 받을 때도 그랬고 또 1962년도 본격적인 포상이 되던 때가 이제 문체부 전신인 문교부에서 아까 신석호 선생님 국편 사무국 충당이시던 신석호 선생님 주도로 좀 이게 60년도부터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58년도에 이승만 정부 때도 포상 하려다 말았는데 그때도 거의 포상 거의 다 심사 완료된 데 불구하고 그때도 그 시점을 의미 의료로 아까 윤다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시정부도 을사늑약 또는 을미열병이 그 시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아까 우리 유바다 교수님께서는 그게 좀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분들이 그때를 시온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또 학술적으로 파헤쳐져 있지 않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신다면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제가 심사하는 건 아니고 저희 국가보훈부 심사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에 있는 독립운동자 소음공직심사위원회에 있는 한 40명 되는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재 조금 이게 신중론인 사람들이 조금 더 이 동학농민혁명에 좀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오늘 아까 농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도 이게 건전하게 토론의 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더 마련되면 훨씬 더 저희들이 좀 더 부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으로 다시 역전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두서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토론회를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죠. 임시정부까지도 1895년 을미의병서부터라고 순국선열을 봤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다 보니까 그 더 많은 사료를 발굴해서 그동안에 그 역사적 발전 역사학자들이 공로를 들여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미 그 1894년 경복궁 점령 직후에 소상철 안동의병도 있었고 그 김원교 상원의병도 있었고 김의원 강제의병도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그거 역사는 생물인데 그리고 현재적 관점에서도 그 의병하고 저 동학 2차 국민혁명 했는데 그게 역사적인 우리가 보는 자주 독립과 그리고 민주 평등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그 두 개의 관점과 다 맞닿아 있잖아요. 자주 독립, 의병, 그 다음에 제2차 농민 동학농민 항쟁이 했던 것은 항일과 그 다음에 민주 아니에요. 평등. 그러니까 사회개혁까지 포함한 그게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적인 평가에서 역사를 볼 때 이게 민주주의가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우리 자주 독립 투쟁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발견됐으니까 그것을 이제 항상 법이라는 것은 저거잖아요. 물 숫자에다가 갈 거잖아요. 물 내려오듯이 가는 거예요. 물 내려오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게 법이 아니잖아요. 순리대로 이런 역사학계 연구 성과가 있으니까 그 연구 성과에 따라서 법을 개정을 하든가 규정을 개정해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의견이고요. 이제 문광부가 굉장히 진보적인 의견을 냈네요. 여기 98페이지에 보면은 동학농민혁명 규정물을 이제 유네스코에 신청할 때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 침략에 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분배한 사건. 참 이렇게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을 평가한 거는 아주 최고의 참사였는데 문광부 이수홍 과장님 문광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공자는 차장님 최고. 네, 이번 시험방법은 전통문학과장 이수원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행정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행정을 하면서 항상 이제 사회 변화나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또 국가나 행정이 좀 더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이런데 참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조금 이렇게 자조 섞인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제하신 교수님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이게 역사적 실체, 진실, 사실에 조금 객관적인 사료들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접근해 가고 있구나. 내가 그 역사적 현장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봐왔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객관적인 사료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다면은 우리 법제도 행정도 좀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부 입장은 참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참 이해는 되면서도 저희 문체부하고 보훈부하고 같이 좀 소통을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윤준병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21대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해주셨고 문체부 명예회복,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과
관련된 법도 발의하시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시고 22대 때도 똑같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좌장 선생님께서 이게 명예회복 특별법을 통해서 이게 뭐 소운이든 뭐 이런 제도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이제 좀 저희 문체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본질은 이게 보훈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기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기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국민적으로 좀 합의가 된다면은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사실은 좀 이렇게 오늘 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오늘 참 감명받은 부분이 곳곳이 있는데 신영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사실은 1983년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6차 교육과정, 10차 교육과정 거치면서 국사교과서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1894년도에 우리 굉장히 변곡점이 많은 해인데 사실은 경복궁 일본군이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했다는 걸 기억을 최대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동학에 대해서 처음 접한 건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였고 드라마 보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KBS 역사 스페셜 유튜브 보고 찾아보면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하 세대들은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이 역사 공부도 하게 되고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감히 제안드리고 싶은 건 문체부에서 그런 사업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정신들을 좀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요, 웹툰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훈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보훈부에게 좀 맡겨주시는 게 맞고 그런 업무들은 문체부에서 좀 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됐는데 많은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기술로 보험부에 떠넘겨. 우리가 그 6시 되면은 이제 그 출입증을 반납하고 나가야 됩니다. 6시 되면은 이 국회 공무원들도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저 6시 전에는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저 처음부터 오늘 2시서부터 지금까지 프로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 의견이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시간상 두 분만 지금 파란 옷 입으신 한 분, 그 다음에 저쪽에 여성 두 분, 두 분만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준병 의원님의 그 퇴사를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파란 옷 입으신 분은 저 먼저 얘기를 하십시오. 마이크를 갖고 소속하고 이름을 얘기하시고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거 혹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월달에 전국동학농민연대가 창립이 됐고 전국동학농민연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명재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국회에서 정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통탄스럽습니다. 이제 조금 문체부에서 유네스코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다양한 박사님들이 제기했던 이 문제들 충분히 알고 계실 건데 강병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전문가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길래 5.18도 묘가 있고 4.3도 묘가 있는데 4.19도 묘가 있는데
제대로 된 묘역 하나도 없는 30만이 죽은 동학농민혁명의 농민분들에 대해서는 그 예우를 아직까지도 보류하고 있는지 많이 배우신 분들 제발 제대로 좀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체부 우리 이수원 83년생 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70년생이고 똑같이 동학농민혁명 제대로 공부 못했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노역에 갔더니 80년 5.18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있다는 명백한 문구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동학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봤습니다. 수많은 예산이 쏟아지고 있고 몇백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문체부에서 왜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전국에 있는 동학 유적에 대한 표지판 하나 돈 내려주지 않냐? 이것은 정말 문체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래서 꼭 하나 제가 가슴 아프게 부끄럽게 후손들한테 미래 세대에게 꼭 해야 될 것이 장흥에 가면 1700개가 있는 무명 농민군 묘역이 있습니다. 봉문도 초라하니 묘역 앞에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묘역 개판해놓고 아버지 묘역 손자 묘역 따듬어 놓은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저희는 전국연대는 올해 1월 12, 13일과 다 모여서 적어도 이 소리 없이 돌아가신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회복도 해야 되겠지만 제발 그 농민군 묘역을 서역화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이 법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체부 이상으로 적어도 전국에 있는 동학농민군 묘역 표지판 좀 제발 세우게 40억 신청을 몇십 년째 했는데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것 좀 주십시오. 주시고 더 많이 배우신 분들 더 많이 토론하셔가지고 월급을 왜 받습니까? 국가를 왜 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올바른 미래에게 올바른 역사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스타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제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올바로 세우려면 제발 동학농민군의 한일 동학농민군 등이 진정한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게도 유네스코가 됐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농민군들 서울에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올바른 역사는 제발 동학농민혁명군에 대한 이유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지금 51분인데 허채공 대표님 손 들으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저 밑에 네. 지금 상당히 진일보된 토론의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차 통합 서훈연대에 참여하고 있고 부산 통합 기념사업회 대표를 맡고 있는 허채봉입니다. 저는 끝까지 윤준병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께 저는 다시 하나를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지금 동학에 관한 관심과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의 자리매김에 있어서 동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의 정립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강병구 공무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도의 전문가 동학에 대해서는 모르는 1, 2, 3과에 계시는 석학님들께서 전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이다. 그러므로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차제에 좀 더 크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토론회 장으로 해서 그 고도의 전문가들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동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들과 또 국민 대토론회 장으로 해서 좀 더 큰 규모의 자리가 필요하다. 왜? 지금 현재는 발의를 해봤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특별법 제정할 때만 하더라도
160여 명이 참여를 해서 발의를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그 과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과거에 130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동학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을 흔들 수 있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의 정신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이런 동학이 죽지 않았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있는 것이고 이 현재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지금 이런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문체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선양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겠다. 우리 김명재 사무국장이 발표했던 거, 뭐 묘역을 성역하고 좀 더 다른 것과 같이 함께 빠지지 않는 표지판을 세워달라. 그런 선양의 부분이죠. 그것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이 있다고 보고 더 대국민적인 토론회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윤준벽 의원님께서 아까 고창에 계신 고창 출신이 이성윤 국회의원님들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셨던 많은 분들 열몇 분 말고 좀 더 100몇십 명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국민 토론회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재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묘역 문제 그리고 동학 유적 표지판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허채봉 대표님 말씀하신 국민 대토론의 문제는 윤준경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우리 이송 과장님한테 말씀 듣고 그리고 겸해서 그 회사까지 우리 윤 의원님한테 부탁하고 이상 저한번 말합시다. 사장님. 시간 없다니 말이지. 저기 그 성역한 사업하고 저희들 표지판 그 선행 사업은 한번 저희가 그 의견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 더 듣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금 한창 정부 예산 편성 막바지여서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뭐 의원님하고도 같이 국회 증액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체부에서 제발 비율을 한 번이라도 좀 맞추십시오. 예, 하여튼 잘 수용할 거고요. 윤 의원님 말씀. 네, 긴 시간 동안 2시부터 한 4시간 이렇게 토론회 진행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들었는데 우리 정부 당국이나 우리 또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내용 중에 이제 사실관계만 하나 좀 짚고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국권 침탈 전후 이렇게 할 때 국권 침탈이라고 하는 내용을 뭘로 볼 거냐 하는 시점이 있죠. 늑약으로 볼 건지, 그리고 거기에 또 의미 사변으로 볼 건지. 여기 보면 심사 기준에 국권 침탈 가로열고 1895년 전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후와 관련된 이미지를 그 의미를 뭘로 볼 거냐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전후라는 내용 빼고 침탈을 1895년으로 의미 외변으로 본 내용을 약간 혼동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판단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전후라고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국가유공자법 이 내용이 발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우리 강병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일견 맞기는 하는데 일견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내용이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특히 이 공적 심사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있고 전체적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6대 반대 의견, 또
본부가 이번에 21대 때 정부위에서 답변한 내용 이렇게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통합농민혁명과 관련돼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별적으로 심사할 때 느끼고 있는 사실관계에서 그게 국가 유공자로 될 수 있냐 없냐 이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공격가지고.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통합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이러이러한 말도 안 되는 6가지 이유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벽을 딱 따는 거. 이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닌 뭐 중립적이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선을 긋고 입장을 정리해서 아예 문을 닫고 있는 것 요거는 잘못됐다.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예비에다 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입법적으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은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심사로 대상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개별적인 심사 기준으로 유공자로서 품격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원래 상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게 지금 이 얘기니까 그런 내용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많이 마련해서 같이 공론화했으면 좋겠고 반대하는 입장도 좀 들어보고 그 외연이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내용 전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초대하면 왜 안 옵니까? 그분들은 왜 뭐 참여 좀 해달라고 예전에 제가 심사할 때도 가서 한번 얘기하겠다고 했더니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도 좀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듣고 싶은데 본부를 통해서도 추천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참여할 분이 없었고 그쪽에 반대하신 분이라고 이 얘기해서 몇 분 이렇게 의원실에서 저쪽에서 좀 참여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 참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떳떳하게 그 심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됐다 하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지. 외향으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부적으로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이런 내용들은 학자적인 약식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좀 그런 의견들을 전달해서 이런 공론화 자리든 또는 비공식적인 자리든 같이 대화하다 보거나 또는 하다 보면 넓힐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학자님들이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 내부로 벽을 닦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내용 중에 이거 국가유공자법에서 해결하지 않고 동학농민 명예회복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해서 애호하는 내용이 금전적 애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명예적인 보상이나 명예적인 평가가 달려있는 내용이고 그 평가는 본부에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주는 게 기본이잖아요. 일단 뭐 명예회복은 했다고 입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 단계 넘으려면 국가유공자법에서 그 내용을 올곧게 다른 내용과 같이 항일 독립운동의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에 참여했다. 그리고 평가받을 만하다. 이런 내용을 인정해줘야 그게 제대로 된 명예회복이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선행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좀 늘려서 선양 잘하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수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부용한 내용 판단하고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 사실은 2004년 이제 법 개정되고 이후에 정부에서 기본 계획이 선양과 관련된 기본 계획이 마련됐는데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까지 근 20년이 지난 기간 동안에 선양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나 세부 추진계획이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각기 선양해야 될 내용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문체부에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내용들은 체계적으로 한번 해서 동학국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또는 혁명과 관련된 선양 사업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마 우리 기념재단에서 총대를 메고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한순에 배부르지는 않을 테니까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 좀 더 진일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변에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알려서 이런 노력도 하고 이런 애로가 있으니 이걸 극복해내야 되고 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왜곡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잘못됐다고 적극적으로 앞서서 전파도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 역사학자 분들도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고립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마음을 열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그런 내용들을 헤쳐 나가십시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또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민운동 직접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